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아산시가 겨울철 실내시설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염 우려가 높은 음식점과 카페 등에 비말 차단 칸막이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매출 하락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물론 이용객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신정호 인근의 한 카페. 가로 세로 길이 70cm 정도 크기의 투명 비말 차단 칸막이가 테이블마다 설치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아산시가 지원한 겁니다. 매출 감소에 방역까지 신경 쓰느라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역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칸막이가 하심으로써 방역에 제가 더 철저히 저희 매장에 하고 있다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손님 역시 불안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카페를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게 더 우선이지 않나. 조금은 불편해도 그거 감수하고 다 같이 이렇게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비말 차단 칸막이는 아산 시내 식당과 카페 등 390곳에 우선 지원됩니다. 업소당 7, 8개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더 있을 경우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도 방역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그런 소상공인 영업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산시는 이 같은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상황에 맞춰 방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시에서는 그 철저한 공공 부분에 대한 방역과 또 이동 동선에 대한 철저한 공개, 또 이런 어떤 칸막이 사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와 서북경찰서, 서북소방서 등은 수능 종료와 연말을 맞아 3일 저녁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방역 준수 사항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전자출입 명부와 수기 명부 사용 여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사항입니다. 시는 이날 합동 점검 외에도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 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수능 마친 학생들이 많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에 대비해서 우리 조금만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을 좀 강화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수능 시험 당일 천안에선 식당 밀집 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화면에서처럼 매우 한산한 모습이었는데요. 방역 차원에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합동 점검단이 떠나고 난 뒤 먹자골목 상인들의 진솔한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에 담아봤습니다. 다만 상인들의 요청으로 음성을 변조해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들한테 되게 죄송하죠. 그냥 10시 딱 이제 되면은 이제 저희 2단계 때문에 나가셔야 됩니다.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좀 죄송하죠. 원래 시장에 있던 거를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한 지 이제 한 달 안 됐거든요. 제가 11일 날 해가지고 그래도 버틸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하고서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져 가는 시기였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또 천안 2단계 막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죠. 되게. 원래
미안하죠 진짜.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풀리게 돼서 혹시라도 뭐 일할 게 없으면 말하라고 하고. 그 이제 술집은 말 그대로 음식에서 남겨놓은 게 아니라 술로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웬만해서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더니 안 들어오니까 돈이. 어떠세요? 큰맘을 가서는 피곤하죠. 피곤한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완전 뭐 반토막이 아니라 배틀이 70%가 건져갔어요. 다른 데는 뭐 공기 살균 정화기도 다 해놓고 온도 체크기 뭐 상상자 나오는 것 같이 다 준비를 한 번에 그냥 해놨어. 그럼 뭐하냐고 장사를 못하다는 거야. 빚을 내놓으면서도 저거 동생만 있으면 싶으면서 기계 갖고 있다고 했으면 뭐하냐고. 장사를 못하는데 그림에 떠들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1년 세번 몇천만 원씩 내는 거야. 왜 그런 사람들이 남자 도움이 되는 데가 하나도 없냐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돈 벌어? 진짜 이 투명을 지금 굳세게 버틸 수 있는 거지. 좋을 때를 바라보면서. 이 정책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피부에 와서 가서 느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가서 세상에 없어요. 이거 잘못도 아닌데 이럴 때일수록 정책을 좀 더 정말 우리 피부에 닿는 정책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천안시가 시내버스 불친절과 난폭 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시민 모니터링단과 암행 감찰단 운영을 통해 난폭 운전과 무정차, 배차 시간 불친절 사례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위반 행위로 1년간 3회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선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반면 친절 버스 기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최종 반영됐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내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됐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10억 원. 그러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117억 원을 늘려 모두 127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돼 있는 2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4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의 첫 단추인 기본 설계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국회와 정부는 내년도에 국회 이전 규모 등이 결정되는 대로 건립 이전 계획안을 확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 설계 공모와 기본 설계를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건은 설치 규모와 입지. 지난해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입지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정부 세종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세종수목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전체 61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건립 비용은 1조 4천억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 의견으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엔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및
행복도시건설청, NH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마지막 숙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3, 4생활권에도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보람과 소담, 반곡동 일대에 공유 전기자전거 200대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1, 2, 3, 4 생활권에 총 400대의 공유 전기자전거를 운영하게 되며 이용은 스마트폰에서 일레클 앱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는 신규 입주 지역인 6생활권과 금강 보행교 인근 등 수요에 따라 공유 전기자전거의 추가 운영 규모를 확대 검토할 방침입니다. 세종시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감염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지하수나 해수 등에 닿은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을 경우 감염되며 감염자와 접촉 시 쉽게 전파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씻어주고 물은 끓여 마시며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시는 특히 어패류의 경우 중심 온도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 먹기를 당부했습니다. 세종시가 금강 세종시 구간에 대한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자연성 회복의 틀 안에서 수질과 생태 개선, 주민 친수 연계, 하상 관리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범위는 세종시 구간 금강 21.4km와 미호천 등 지류 하천입니다. 시는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자연성 회복 기본 구상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부터는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충남 첫 수소버스가 아산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버스인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아산시는 앞으로 수소버스와 수소차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친환경 수소버스가 아산에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수소버스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생산되는 전기로 운영되며 매연 대신 오염물질이 없는 물과 공기만 배출됩니다. 아산에 투입된 친환경 수소버스는 모두 4대로 충남에서는 최초입니다. 친환경적인 만큼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매연이 많이 나와요. 이런 차. 근데 저런 거 하나도 없이 앞으로는 저것만 해서 전부 나온다면은 이 모든 저기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한 차례 충전으로 470km까지 운행할 수 있어 계속 충전을 해야 하는 전기 버스보다 운영 효율이 높습니다. 충전 시간도 15분에서 20분이면 가능합니다. 수소 충전소도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초사동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하루에 수소 500kg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소버스 14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버스뿐 아니라 승용차 충전도 가능합니다. 아산시는 앞으로 수소차 인프라를 더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에도 추가로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전소 설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공영차고지에 수소 충전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향후 지금 2군데 더 현대자동차 앞에 또 아산 신도시 내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12대를 추가로 확충하는 한편 수소차 민간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천안역의 증개축 설계 예산 15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초 5억 원에서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17년째 임시 역사를 사용 중인 천안역을 스마트 명품 역사로 탈바꿈시켜
원도심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전체 42건 72억 7천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3조 5천억 원 규모에서 0.2% 감액된 수준입니다. 교육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등 코로나19로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들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아산시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부설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부설주차장 조성 예정지는 온천동 1654번지 일원이며 그동안 비포장 상태인 공용 주차장으로 이용됐지만 대형 차량들의 무질서한 주차와 장기 방치 차량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모두 76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포장은 물론 자동 출입 통제와 카드 정산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공사는 이달 중 착공해 내년 6월 준공될 계획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충분한 무료 시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충남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KTX 천안 아산역 인근에 위치한 소셜캠퍼스 온 충남센터는 입주기업 사무공간과 대강당, 교육장, 회의실 등 초기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셜캠퍼스 온 충남센터는 상주기업 20개와 비상주기업 30개 등 모두 50개 기업에게 최대 2년간 사무공간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청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그림을 엿볼 수 있는 그리다방 네모전이 천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수익금 전액은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꽃이 핀 천오지의 모습을 그린 발달장애인 임예린 작가의 아크릴화. 별도의 스케치 작업도 거치지 않고 한여름 천오지의 풍경을 캔버스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거는 연잎이고요. 이거는 연꽃이고 멀리 있는 것을 다 연꽃과 연꽃 덩어리고요. 사회복지법인 한빛인과 천안시 휴브리지 주간보호센터가 마련한 제5회 그리다방 네모전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작가 9명이 그린 작품 30점이 걸려 있는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장애인들의 작품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센터 강사에게 틈틈이 배운 실력과 그림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작품 활동을 하기에도 전시 공간을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공간을 내어준 제과점을 비롯해 지역 기업들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전시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다방 네모랑 저랑 인연이 된 지가 한 4년 정도 돼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시할 공간도 마땅치 않았고 그리고 마침 저희도 전시를 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더 뿌듯한 이번 전시회가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 키트를 만들어 전시에 참여하거나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판매 수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 수익금을 이제 기부를 하면서 저희 분들이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빵과 커피, 그리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작품이 함께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물감을 막 짜고
그리는 게 재밌어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 공급이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과 더불어 특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행복청이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특별 공급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 개편의 초점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중심에 맞춰졌습니다. 기존엔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상관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특별공급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또 나머지 50%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행복청의 설명입니다. 처분 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1주택자는 특별공급받은 주택에 입주가 거부되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신설학교 교원에 대한 특별공급 혜택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진 학교가 신설될 때마다 신규 또는 전입 교원에게 특별공급 자격이 새로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 고등학교 모두 특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행복도시에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지원했고 다른 특공 대상 기관의 신규 또는 전입자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특별공급 비율도 더 축소됩니다. 기존엔 현재 50%인 특공 비율을 2023년 이후부터 30%까지 내리는 것이 목표였다면 개선안은 30% 하향 조정 시점을 1년 앞당기고 2023년 이후부터는 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대학 종사자의 특별공급 대상 지정 시기가 기존엔 부지 매일비일부터였지만 앞으로는 착공일로 바뀝니다. 이른바 먹튀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행복청은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실거주 기간 의무 부여와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세계 최초로 레벨 4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국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주관하고 영국 표준협회에서 심사하는 스마트시티 관련 유일한 국제표준입니다. 심사 결과 세종시는 도시 비전과 스마트 데이터 투자 등 6개 항목에서 최고 수준인 레벨 5를 받았으며 스마트시티 로드맵과 추진 역량 등 13개 항목에서 레벨 4를 받아 종합적으로 레벨 4에 달하는 선도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종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ICT 기반 스마트팜 교육사업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세종시 농기센터는 특광역시 기관임에도 분점을 포함해 임대사업소 4곳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진행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 종합정보 안내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동영상 교육 방식과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시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BTV 뉴스 특보 1부 마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BTV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봐요. 다들 대피해요. 빨리 대피해요. 진짜 실감난다. 진짜 그치?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진 행동 요령을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도 잊지 마세요. 웃고 울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TV를 보는 모습은 다양해도 우리는 모두 시청자입니다. 지우의 손을 따스히 잡습니다. 일부의 특별함이 아닌 모두의 다양함으로 동등한 시청자의 세상, 장애인 방송 서비스가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 2부 시작합니다. 아산시가 겨울철 실내시설 이용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감염 우려가 높은 음식점과 카페 등에 비말 차단 칸막이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매출 하락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물론 이용객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신정호 인근의 한 카페. 가로 세로 길이 70cm 정도 크기의 투명 비말 차단 칸막이가 테이블마다 설치됩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아산시가 지원한 겁니다. 매출 감소에 방역까지 신경 쓰느라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역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칸막이가 하심으로써 방역에 제가 더 철저히 저희 매장에 하고 있다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손님 역시 불안감이 크게 줄었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카페를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게 더 우선이지 않나. 조금은 불편해도 그거 감수하고 다 같이 이렇게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비말 차단 칸막이는 아산 시내 식당과 카페 등 390곳에 우선 지원됩니다. 업소당 7, 8개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신청이 더 있을 경우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도 방역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는 그런 소상공인 영업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산시는 이 같은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상황에 맞춰 방역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시에서는 그 철저한 공공 부분에 대한 방역과 또 이동 동선에 대한 철저한 공개, 또 이런 어떤 칸막이 사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금융 지원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와 서북경찰서, 서북소방서 등은 수능 종료와 연말을 맞아 3일 저녁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였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전자출입명부와 수기명부 사용 여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사항입니다. 시는 이날 합동점검 외에도 연말까지를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수능 마친 학생들이 많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에 대비해서 우리 조금만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을 좀 강화하자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수능 시험 당일 천안에선 식당 밀집 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화면에서처럼 매우 한산한 모습이었는데요. 방역 차원에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합동 점검단이 떠나고 난 뒤 먹자골목 상인들의 진솔한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에 담아봤습니다. 다만 상인들의 요청으로 음성을 변조해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딱 이제 되면은 이제 저희 2단계 때문에 나가셔야 됩니다. 이 말 하는 것도 좀 죄송하죠. 원래 시절에 있던 거를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한 지 이제 한 달 안 됐거든요. 제가 11일 날 해가지고 그래도 버틸 수 있겠구나 이제 생각하고서 이제 코로나 좀 잠잠해져 가는 시기였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또 천안 2단계 막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죠. 되게. 원래 3명이었는데 이제 2명으로 쳐가지고 알바생들도 다 이제 그냥 관두고 미안하죠 진짜. 근데 저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풀리게 돼서 혹시라도 뭐 일할 게 없으면 말하라고 하고 그 이제 술집은 말 그대로 음식에서 남겨놓은 게 아니라 술로 남겨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웬만해서 안 하는데 그렇다고 안 했더니 안 들어오니까 또 어떤 카메라 가서는 피곤하죠. 피곤은 한데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완전 뭐 반토막이 아니라 이렇게 70%만 괜찮았어요. 다른 데는 뭐 공기 살균 정화기도 다 해놓고 온도 체크기 뭐 생산자 나오는 거 다 준비를 남발기로 해놨어. 그럼 뭐하냐고 장사를 못해라. 비서명하면서도 저거 동생만 있으면 싶으면서 기계라고 있다고 했으면 뭐하냐고. 장사를 못하는데 그림이 떡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1년 세금 몇 천만 원씩 내는 거야. 왜 그런 사람들이 남자 도움이 되는 데가 하나도 없냐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돈 벌어요? 진짜 이 충향을 지금 세게 버틸 수 있는 거지. 좋을 때를 바라보면서. 이 잠들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피부에 와서 가서 느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가서 표정이 없어요. 이거 잘못도 아닌데 이럴 때일수록 정책을 좀 더 정말 우리 피부에 닿는 정책이 실현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천안시가 시내버스 불친절과 난폭 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시민 모니터링단과 암행 감찰단 운영을 통해 난폭 운전과 무정차, 배차 시간 불친절 사례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위반 행위로 1년간 3회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선 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반면 친절 버스 기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이 최종 반영됐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내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됐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10억 원. 그러나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117억 원을 늘려 모두 127억 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보돼 있는 2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4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의 첫 단추인 기본 설계에 착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국회와 정부는 내년도에 국회 이전 규모 등이 결정되는 대로 건립 이전 계획안을 확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국제 설계 공모와 기본 설계를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본격화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건은 설치 규모와 입지. 지난해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입지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정부 세종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세종수목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점쳐집니다. 전체 61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건립 비용은 1조 4천억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아직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대 의견으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엔 사업에 착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및 행복도시건설청, NH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마지막 숙제로 남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3, 4생활권에도 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보람과 소담, 반곡동 일대에 공유 전기자전거 200대를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1, 2, 3, 4 생활권에 총 400대의 공유 전기자전거를 운영하게 되며 이용은 스마트폰에서 일레클 앱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는 신규 입주 지역인 6생활권과 금강 보행교 인근 등 수요에 따라 공유 전기자전거의 추가 운영 규모를 확대 검토할 방침입니다. 세종시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감염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지하수나 해수 등에 닿은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을 경우 감염되며 감염자와 접촉 시 쉽게 전파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씻어주고 물은 끓여 마시며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시는 특히 어패류의 경우 중심 온도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익혀 먹기를 당부했습니다. 세종시가 금강 세종시 구간에 대한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자연성 회복의 틀 안에서 수질과 생태 개선, 주민 친수 연계, 하상 관리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범위는 세종시 구간 금강 21.4km와 미호천 등 지류 하천입니다. 시는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자연성 회복 기본 구상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부터는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충남 첫 수소버스가 아산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버스인데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아산시는 앞으로 수소버스와 수소차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친환경 수소버스가 아산에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수소버스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생산되는 전기로 운영되며 매연 대신 오염물질이 없는 물과 공기만 배출됩니다. 아산에 투입된 친환경 수소버스는 모두 4대로 충남에서는 최초입니다. 친환경적인 만큼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매연이 많이 나와요. 이런 차. 근데 저런 거 하나도 없이 앞으로는 저것만 해서 전부 나온다면은 이 모든 저기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한 차례 충전으로 470km까지 운행할 수 있어 계속 충전을 해야 하는 전기 버스보다 운영 효율이 높습니다. 충전 시간도 15분에서 20분이면 가능합니다. 수소 충전소도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초사동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하루에 수소 500kg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소버스 14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버스뿐 아니라 승용차 충전도 가능합니다. 아산시는 앞으로 수소차 인프라를 더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에도 추가로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전소 설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공용차고지에 수소 충전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향후 지금 2군데 더 현대자동차 앞에 또 아산 신도시 내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12대를 추가로 확충하는 한편 수소차 민간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천안역의 증개축 설계 예산 15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초 5억 원에서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원은 17년째 임시 역사를 사용 중인 천안역을 스마트 명품 역사로 탈바꿈시켜 원도심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전체 42건 72억 7천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3조 5천억 원 규모에서 0.2% 감액된 수준입니다. 교육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해외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등 코로나19로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들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아산시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부설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부설주차장 조성 예정지는 온천동 1654번지 일원이며 그동안 비포장 상태인 공용 주차장으로 이용됐지만 대형 차량들의 무질서한 주차와 장기 방치 차량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모두 76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포장은 물론 자동 출입 통제와 카드 정산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공사는 이달 중 착공해 내년 6월 준공될 계획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며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충분한 무료 시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 충남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KTX 천안 아산역 인근에 위치한 소셜캠퍼스 온 충남센터는 입주기업 사무공간과 대강당, 교육장, 회의실 등 초기 창업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셜캠퍼스 온 충남센터는 상주기업 20개와 비상주기업 30개 등 모두 50개 기업에게 최대 2년간 사무공간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청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그림을 엿볼 수 있는 그리다방 네모전이 천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수익금 전액은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꽃이 핀 천오지의 모습을 그린 발달장애인 임예린 작가의 아크릴화. 별도의 스케치 작업도 거치지 않고 한여름 천오지의 풍경을 캔버스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거는 연잎이고요. 이거는 연꽃이고 멀리 있는 것을 다 연꽃과 연꽃 덩어리고요. 사회복지법인 한빛인과 천안시 휴브리지 주간보호센터가 마련한 제5회 그리다방 네모전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작가 9명이 그린 작품 30점이 걸려 있는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장애인들의 작품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센터 강사에게 틈틈이 배운 실력과 그림에 대한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사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작품 활동을 하기에도 전시 공간을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뜻 공간을 내어준 제과점을 비롯해 지역 기업들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전시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다방 네모랑 저랑 인연이 된 지가 한 4년 정도 돼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시할 공간도 마땅치 않았고 그리고 마침 저희도 전시를 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이 돼서 하게 됐는데 저한테는 더 뿌듯한 이번 전시회가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 키트를 만들어 전시에 참여하거나 작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판매 수익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 수익금을 이제 기부를 하면서 저희 분들이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빵과 커피, 그리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작품이 함께하는 이번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물감으로 막 짜고 그리는 게 재밌어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 공급이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과 더불어 특혜 논란을 휩싸였는데요. 행복청이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특별 공급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 개편의 초점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중심에 맞춰졌습니다. 기존엔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상관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특별공급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또 나머지 50%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행복청의 설명입니다. 처분 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1주택자는 특별공급받은 주택에 입주가 거부되며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신설학교 교원에 대한 특별공급 혜택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진 학교가 신설될 때마다 신규 또는 전입 교원에게 특별공급 자격이 새로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 고등학교 모두 특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행복도시에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지원했고 다른 특공 대상 기관의 신규 또는 전입자들은 이미 지난 1월부터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기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특별공급 비율도 더 축소됩니다. 기존엔 현재 50%인 특공 비율을 2023년 이후부터 30%까지 내리는 것이 목표였다면 개선안은 30% 하향 조정 시점을 1년 앞당기고 2023년 이후부터는 20%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대학 종사자의 특별공급 대상 지정 시기가 기존엔 부지 매일비일부터였지만 앞으로는 착공일로 바뀝니다. 이른바 먹튀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편 행복청은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실거주 기간 의무 부여와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